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돈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기사를 봤어요. 기가 막힌 사찰제에 관한 네네. 건데 네네. 어떤 남자가 전 여친이 있고 현 여친이 있나 봐. 네네네. 전 여친하고 현 여친 두 사람이 친구예요. 음. 현재의 여친이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전 여자친구의 카찰 영상과 사진이 있는 걸 확인했어. 자기 친구인 전 여친에게 야, 너 남자친구가 너 사귈 때 이런 거 찍었더라. 보도가 된 거예요. 영상은 사라진 뒤야. 사라졌는지 원래 없었는지는 모르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사건의 범죄명은 보고가 안 성폭법상 됐어요. 카메라 영등 촬영죄가 될 거고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그렇죠.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네. 있어요. 법원 단계까지 진행한 거 보니까 피고인으로서 판결을 땅땅땅 선고받았다는 것 같아요. 징역 1년 나왔어요.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 근데 이게 법정 구속됐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은데 법정구속 됐더라 됐더 어쨌든 간에 결과값은 실형.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여자들이 실제로 짜고 고소하는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당연히 일이에요. 왜냐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원한이라던가 분노, 짜증, 화남 네. 이런 건 얼마든지 있을 기 때문에. 근데 두 사람이 네. 얘기하는 게 같고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고 영상을 봤다고 하고 두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사실은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이거 유죄가 인정된 거거든. 물론 우리가 기록을 못 봐서는 몰라. 근데 우리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제 의뢰인 중에 한 명은 지금은 다 무혐의로 끝났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자 한 3명이 이 남자가 좀 썸을 탔나 봐. 다 고소했어. 셋이 같이 다. 한 명은 추행, 한 명은 강간미수. 근데 증거는 없어. 우리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중에 일부는 뭐 합의하에 했는데 얘가 강간으로 주장한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뭐야 유행하고는 그런 것도 아예 없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자 3명이 같은 남자에게 당했다고 동시다발적으로 고소장을 낸 것도 있어요. 얼마든지 말은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각각의 다른 시기에 썸을 탔던 사람들인데 한 달 한시에 고소장을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짜고 낸 거 아니에요. 옛말에 이런 거 사람 셋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말이 호랑이 어떻게 만들어? 사람의 진술을 쉽게 신빙하지 말아라라고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살인죄가 정말 죄 중에서 거의 뭐 탑급 아닙니까? 법정형도 그렇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우리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 사건에서 증거를 판단하는데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어. 자백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봤다고 하더라도 쉽게 사형죄로 검사 기소 못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특히나 또 뭐 시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체를 살해하는데 사용한 흉기가 없다. 이런 때도 이제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을 그렇죠. 때는 못하죠. 쉽게 기소 못하는 네. 경우도 많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체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를 했고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미국에 예전에 미국까지 갔어? 미국에 멀리 갔네.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있어요. 오제이 심슨 아세요? 아주 유명한 NFL 선수였는데 그 사람이 전 철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오제이 심슨이 죽였다라는 증거가 굉장히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제이 심슨이 죽이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났어요. 그렇죠. 실제로 오제이 심슨이 한국 법원에 오면 100% 유죄라고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법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눈치라든가 정치적인 판단 이런 거에 눈치를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제이 심슨 사건은 사실상 아니라면이라는 가설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가설의 가능성을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충실하겠다고 했지만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판결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말씀을 보탭시다. 만약에 지금 그 사건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가 1년에 실형이 나왔는데 영상은 없었지만 피고인 본인의 자백 진술 비슷한 게 있어. 내가 그때 촬영에 미안해 싹싹 빌고 합의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진술도 그렇죠. 하나의 이제 증거, 예를 들면 카톡으로 남아있다던가 녹음으로 남아있다던가 진술이 뭉쳐져가지고 유죄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정황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게 당장 그때 당시 찍혔을 때 남자가 야 너 찍었지? 라고 했는데 사진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현 여친이 야 너 사진 찍혔던데?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럼 이렇게 현 여친이 딱 그 영상을 보고 지금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현 여친. 나 말고 딴 여자랑 저기 했네? 어?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아니야 임마. 얼굴도 봤어? 내 친구 걔 아니야?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찍은 건데. 아니 합의해서 찍었겠지. 한번 보자 그래. 좋아서 찍은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무언가 촬영물이 있었다고 제3자의 진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진술도 또 보태지는 거니까 이럴 때는 또 판단 여부 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록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 있다면 참 그럴 수도 근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여친과 만약 피고인과 대화를 나눠서 피고인이 불리한 짓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기는 쉽지 않아요. 유죄를 인정하는 거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데 진술만 가지고 유죄가 인정된 거라면 정말 우리나라 위험합니다. 과연 판사 입장에서는 영상물도 없이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상황인데 1년의 실형까지 선고를 해야 됐을까? 합의가 안 이런 것도 됐으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원의 선고를 보면 이게 입증이 좀 애매할 때 형량을 낮추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어요. 하지만 벌금을 있긴 해요. 선고해요. 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유죄로 판단했으니까 결국은 합의 안 했으니까 넌 실형 가야지. 이렇게 많이 봅니다. 100% 중에 1%의 가능성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이 형을 과연 살리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문제인데 민사에서는 인정은 되게 애매한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해. 이럴 때는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선고하잖아요. 법원도 판사님이 애매하면은 나는 강제추행이 인정이 돼서 끝까지 다투고 있는 사건이었는데 벌금 200만 원?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애매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렇다고는 판사가 과연 이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도 해야지. 이거 법정 구속까지 했다고 한다면은 판사님 실망입니다. 넌 뭐 기록 봤니? 너무 길어 본 것처럼 얘기했다.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너무 좀 폭넓게 인정해가지고 아주 짧은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이런 용어를 써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는 여성들이 먼저 시작한 단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회에 진출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렇지. 기회가 적고 성범죄 성립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 울면서 호소하고 조금만 구체성 있게 진술을 하면 남성들에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영상을 보면 남자도 많이 했고 여자도 많이 했는데 서로 했더니 DNA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남자가 간간한 거예요? 남자도 많지. 기억이 안 나고 여자도 기억이 안 나면 그 누구도 강간 안 한 거지. 근데 남자는 강간범이야. 여자는 남자를 절대 강간하지 않나 봐. 세상이 좀 오반 게 둘이 합의했을 가능성이 너무 하잖아.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객관적 구속 요건 해당성에 대한 입증이 부재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